자, 또 6월 모의평가 분석 또 예측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수능의 전초전 1단계 시험은 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냐고 말했냐면 수시 때문이라고 그랬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수시 전략을 만약에 이제 전략을 수립한다면 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좀 러프하게 짚어보면서 왔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능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네. 남아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6월 모의평가의 성적으로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원점수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가능하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많고요. 네. 이제 그래서 6월 28일 성적이 나오면 네. 뭐 100분위가 되거나 또는 편점수가 되거나 이 전체 이제 편점수 100분위 성적을 놓고 대략적으로 6월 모의평가로 정시의 가능성을 좀 첫 번째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시 6월 모평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는지 뭐 평균치는 있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임계점을 깨트리는 그런 뭐 파괴력을 네. 수능에서 이제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대략 평균적으로 수능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네. 대략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게 네. 이 6월 모의평가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최저 이 정도는 갈 수 있고 최고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레인지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수시 지원을 조금 더 이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준으로 6월 모평으로 정시 모집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이제 저도 모르고 우리 취임 선생님도 모르는 입시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정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많죠. 예.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예측이나 가늠자는 전혀 없고 네네. 그냥 학생의 교과나 비교과나 어떤 학생의 어떤 희망 의지 예. 또 부모님의 기대치만 가지고 수시를 조합해 줘 버리는 예. 이게 상황이 6월 달에 수시 상담을 끝내 버리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6월 모의 수능 결과가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보다 잘 나왔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향 지원, 소신 지원, 뭐 적정 지원, 네. 아니면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지원 이렇게 네. 한번 세 개로 나눠 보면 6월을 잘 본 학생은 뭐 상향에다가 두세 장, 네네. 그다음에 뭐 적정에다가 한 두 장, 뭐 보험은 한 장 정도, 네네. 예, 이렇게 안정을 한 장 정도 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6월 결과가 목표 점수보다 너무 안 나온 경우에는 네. 상향을 많이 할 수가 없죠. 네네. 뭐 상향을 한두 장 생각하고 보험을 오히려 한 두 장 정도를 생각하는 뭐 네. 이런 정도에서 아까 말씀한 레인지 대학의 어떤 범위를 네. 좀 정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세 가지 패턴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수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수시 모집에 6장의 지원 카드를 어떻게 쓸 거냐. 내가 학생부 교과 또는 비교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 왔다.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또는 수능 최저 기준은 없다. 네. 뭐 이런 정도나 아니면 그냥 논술로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수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수시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수시 올인. 예, 그 중에 대부분의 대다수가 학종. 교과나 비교과를 가져가는 학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류에서는 제가 상담했던 학생 하나 그럽니다. 지난 6월, 엊그제 6월 모의평가를 네. 안 보면 안 되겠느냐. 안 그런 봐도 얘기를 되지 합니다. 않느냐. 왜냐하면 네. 모의평가를 보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아예 부담이 되는 것은 애시당초 배제하겠다. 없애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나 또는 논술 수시보다 공부를 네. 해보니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맞지 않다. 수능으로 정시를 돌파하자 있거든요. 정반대 친구는 나쁘지 않죠.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긴 하지만 네.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이제 전혀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수시 6번, 정시 3번 이런 게임이 아니라 네. 나는 정시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전부터 이제 해왔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부나 수능 또는 수시와 정시를 놓고 이제 비교 판단을
판단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조금 도외시하고 학생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좀 많은 거.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십니다. 네, 큰 꼭지에서 보면 수시와 정시 네. 이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래서 몇 장 정도 이건 어차피 수시는 6장까지 최대 쓰는 거고 네. 정시는 3장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6논 그래요. 네, 네. 6장 모두 논술 쓸 거냐. 뭐 6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형으로 6장 다 쓸 거냐. 6종 아시잖아요. 네, 네. 6종은 뭐냐면 6장 모두 학종으로 쓸 거냐. 근데 6월 가채점을 가지고 혹은 6월 말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네. 6장의 조합에서 뭐 종합을 4장 쓰면 논술로 2장. 네. 뭐 아니면 종합을 한 3장 쓰고 뭐 학생부 교과형으로 3장. 그게 아마 정시의 본인의 어떤 가늠치에 따라서 네. 내가 어느 정도 대학 이상까지는 가겠는데 불안했을 때 아까 말한 상향과 적정과 보험 이런 조합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유형별로 좀 매듭을 좀 지어놓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수시와 정시 그리고 수시 정시를 비교하는 이런 그 세 가지 큰 틀에서의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한 축이 수능인데 수능이 없으면 그런 비교 자체 아예 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수능만 가지고 수시 이제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고1 시작해서부터 입시가 수시와 정시 그다음에 뭐 학생부도 가야 되지만 수능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달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음 질문 드리면 수시 올인파, 뭐 정시 올인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수시 올인파들이 6월 평가 이후에 집중하는 첫 번째가 이제 아마 기말고사일 겁니다. 요즘은 6말에 많이 봐요. 6월 말에 뭐 7초까지 보는 이제 지방학교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학생부 교과형이나 종합형을 노리는 학생들 또 논술형에서든 정시에서든 내신이 좀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학의 목표권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기말고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마땅히 할 게 없다. 그래서 7월, 8월을 뭐 하냐 그랬더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막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이 있어요. 한 땀 한 땀.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6평 이제 끝나고요. 기말고사가 이제 데뷔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학습 전략인데 내신 관리는 뭐 각 학교별로 준비를 할 거라고 보고 우리 지선님께서 수시를 올인하든 아니면 수시의 부분적 지원과 정시까지 병행을 하든 일단 수시 올인파도 수능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저도 마찬가지 공감합니다만 그러면 수능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게 너무 높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평에서 전 영역이 좀 고르게 나온 상위권 학생들 이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뭐 이 친구들 이제 학종도 많이 노릴 텐데 수능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시가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도 아마 그 뭐 적지 않게 이제 상위권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텐데 뭐 수시 지원은 여기 좀 논의를 하고요. 육모에 대해서 이제 학습과 관련되는 이후 수능과 학습과 관련되는 연결해 보면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등급으로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이렇게 등급 간 점수 사이즈 좀 다르게 뭐 유불리가 발생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중 중에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물론 뭐 상위권에서는 수학의 반영도 높지만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사탐보다는 높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수학하고 과탐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이제 뭐 주요대의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 비중도 높고 하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의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좀 참고로 하고요. 그 반영 비율에 맞춰서 내가 지금 6월 모평에서 받은 또는 뭐 3월, 4월 학평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영역별로 내 성적을 좀 가늠을 해서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더 집중해야 될 거냐. 이후에 더 많이 안 틀리고 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쪽이냐. 비중을 좀 조정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나 모의고사가 월등하게 좋다면 자기 부족한 교과나 비교과를 가지고 뭐 이런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수시를 안 쓰면 범죄 아닌가요? 경범죄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모평이 고루 잘 나왔다. 그다음에 이 자신감이 9월에도 이어지고 수능까지도 갈 수 있는 멘탈이다. 그러면 오히려 수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수시 6회 안 쓰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게 정시 모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목표 수준 자체나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결국 수시에서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배짱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수능이 어떻든 뭐 뭔가 기준을 놓고 수시 모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기저에 어떻든 간에 수능 준비가 돼 있다는 학생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수능에 있어서 뭐 상위권이나 뭐 그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수능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만 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이 친구들 기말고사 끝나고 7월 한 달, 8월 한 달, 2달간 60일 정도 되는데요. 중요하죠. 네, 네. 9월 모의 수능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실전이라고 본인의, 생각하고.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오히려 이제 9월에 수시 쓸 때 네, 네. 대학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6월 모평에서 일부 영역만 좀 좋고요. 네. 극단적으로 또 양극화돼서 네. 안 좋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인데 이게 이제 서울의 수도권 대학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진학 목표는 인서울, 네. 또 뭐 인경기, 네. 아니면 지방이 거점 국립대 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내신이 좋을 경우에는 교과형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겠지만 네. 또 내신 좋고 비교과가 좋으면 학종도 가는데 그러면 예, 저는 걱정이 이제 이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 수능 안 해버리고 네네. 자꾸 이제 수능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으로만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또는 교과나 비교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왔다면 네. 수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는 뭐 교과 이렇게 전혀 지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뭐 교과를 지원하게 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영역별로 우수한 2개든 뭐 3개든 골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좀 선택하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수시 모집의 교과나 비교과를 좀 챙겨오지 않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러프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수능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수능 성적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혀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9월 모평에서 실제 수능처럼 임해서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수시 모집에 대한 지원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고민을 좀 덜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적대 학생들은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 방향 설정을 할 때라고 보이는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맞습니다. 네, 경계에 있는데 양쪽으로 다 갈 거야. 신체는 하나라서 갈 수가 아닙니다. 없어요. 그거는 엄마가 가세요. 네, 이것도 할 네.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유리한 좋은 전형이 선택이 아닙니다. 정시냐 수시냐. 네, 또 하나 네. 수시 안에서는 내 교과가 좋으면 교과형이나 학종까지 가는데 네. 교과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논술 전형도 있고요. 네, 뭐 시기적으로 있고. 이 시기에 네, 네. 논술 준비하는 자행기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다음에 적성고사라고. 네, 네. 적성은 지금이 딱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수능과 유사 문제로 나오니까 네. 뭐 대학의 수위를 살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최저 학력을 요구하는데 대학들이 2개 합, 또 일부 대학이 3개 합, 예. 뭐 중위권은 이제 2개 합인데요. 그러면 최저를 충족시킬 수,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부 영역이 우수한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죠. 못하는 과목을 더 올리려고 하지 말고 네.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라. 전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완전하게 최저의 충족률을 높이는, 네. 충족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평이 6월 모평이 네. 언제나처럼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낮았어요. 근데 뭐 이 경우면 대부분 내신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하위권 학생들인데 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노려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내신이나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뭐 이런 것들이 내신이 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와서 논술 공부를 또 생짜로 해보려고 하니까 논술의 네. 난이도도 사실은 뭐 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지만 또 뭐 쉽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든 뭐 수능에 영역별로 좀 접근을 해서 내가 한 개 영역이든 2개 영역이든 좀 선택을 하고 좀 한 개 영역에 2개 영역의 점수를 조금 더 높이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9월에 가면 네. 그래도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거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에 가더라도 뭐 영역별로 성적이 높은 영역이 좀 있으면 나중에 조합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또는 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든지 네, 네. 이런 선택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에서 영역별로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뭐 수능 성적 공부를 하면서 병행해서 적성 공부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좀 권해드릴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중하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수포자들이 좀 많은 편인데 영어를 기본적으로 깔고요. 네. 영어 그 중위권 학생, 중위권 대학 중에 네. 영어 극간 차이가 큰 대학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어. 네, 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탐구입니다. 예, 중하위권 학생들이 구제해주는 효자 네. 과목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국수형의 성취도와 네. 탐구 성취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다르죠. 국수형 합이 15등급인데요. 네. 엄청난 등급이죠. 국수형 합이. 근데 탐구 1등급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9월까지 첫 번째 과목,
또 지금부터 수능까지 두 번째 과목 네.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중위권 문과 학생들 세웠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탐구도 보면 이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탐구 두 과목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뭐 줄여서 한 과목, 예를 들어서 하나 네. 1등급 받고 하나 9등급 받는 게 낫습니다. 네, 둘 다 5등급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탐구 과목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저는 뭐 수시든 정시든 아니면 학생부도 수능이든 논술이든 적성이든 내가 목표로 한 대학에서 일단 네. 안착을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선택 집중,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길들을 좀 찾는 시간이 네. 지금 6월 모평 이후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투과목 접근이 가탐이 어려울 그러면, 것이다. 네네. 원 위주로 가는데 네. 뭐 요즘 진격의 지구과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과목에 집중. 역시 자연계도 55 등급하는 것보다 18 등급하는 게 훨씬 훨씬 낫다. 낫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과목을 좀 더 네.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것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어떤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사탐이나 과탐 놓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탐구 한 과목은 선택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나머지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될지를 네. 6월 모평 이후에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힘들더라도 지금 6월 모평이나 작년 6월이든 작년 실제 수능이든 문제를 네. 내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네. 실제 풀어보고 네.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떤 범위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인지하면 그게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수능 전략에서 성적대별로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네. 디테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할 때 네. 수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신감 이전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네. 본인이 정말 전략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네. 학생 본분 다 하고 있느냐. 네. 자, 지금까지 이제는 실전이다. 6월 모의평가 분석과 대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